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 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CBT 보고문제 출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 참고 고정 댓글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적성검사, 일반 적성검사 혹은 일반 직업적성검사, GATB로 표기되기도 합니다. 적성검사는 어떤 일을 하는데, 즉 어떤 임무나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특수한 능력이나 잠재력, 현재 수준이 아닙니다. 잠재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오답이 그거예요. 현재 수준을 측정하는 거다. 이거 오답입니다. 적성검사는 잠재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당연히 개인의 기본적인 적성 수준 알려주고요. 부합하는 직장 분야나 종류 따위를 시사해 줄 수도 있습니다. 대학의 학과나 계열 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적성 수준을 알려주기도 하죠. 오답입니다. 대표 오답으로는요, 이 측정을 하면 적성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 예, 측정했다고 해서 적성을 키울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이거 당연한 형태의 오답입니다. 적성을 키우는데 오답이에요. 나머지 이 부분은 그냥 한 번씩 읽고 지나가시면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적성검사는 지능검사에 비하면 훨씬 후천적이고 획득적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라 볼 수 있다. 적성검사는 지능검사와 인지분석법이 합쳐 나온 일종의 부산물이다. 지능검사는 일반 능력검사, 적성검사는 특수능력검사라고도 할 수 있다. 자, 직업적성검사요. 적성검사인데 앞에 직업이란 말이 더 붙었어요. 직업적성검사. 당연히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데 필요한 그 수준을 측정하는 거죠. 네, 다시 직업이니까 당연히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GATB 일반 직업적성 검사입니다. 이 일반 직업적성 검사는요, 우리 일반 사무직 근로자나 현장직 근로자의 적성을 측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경영자나 무슨 과학자의 적성 같은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 근로자, 일반 현장직 근로자의 능력, 적성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무슨 과학 적성, 뭐 공감력 이런 거는 측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과학적성, 공감력 같은 거는 특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구직자의 일반적인 인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검사의 개수는요, 모두 15개가 있어요. 검사의 개수는 쭉 이렇게 해서 15개가 있고요. 그걸로 측정하고자 하는 적성은 9개가 있습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적성은 9개가 있고, 즉 검사의 개수는 모두 15개가 있어요. 그 15개 중에 11개는 지필검사고요. 4개는 동작검사예요. 그리고 이게 1대1로 이렇게 매칭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검사는요. 하나를 해서 두 가지를 측정하기도 해요. 즉 한 개의 테스트로 둘 이상의 적성을 검출하는 게 모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체 공간 검사, 어휘 검사, 그리고 산수 추리 검사요. 입체 추리 공간 검사는 공간 능력과 지능이고요. 어휘 검사는 언어 능력과 지능, 산수 추리 검사는 수리 능력과 지능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어휘 검사. 어휘 검사는요, 언어 능력 플러스 지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둘 이상의 적성을 검출하는데 사용하는 검사입니다. 모두 두세 개의 적성을 조합해서 최종적으로 15개 정도의 직무군을 제공하는 거고요. 이거 원래 미국에서 개발됐습니다. 미국에서 개발한 것을 토대로 표준화한 거고요. 여러 특수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게 아직 한국에서 정말 100% 타당한지에 대한 타당성 검사는 아직 안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대표 오답은 이겁니다. 국내의 GATB는 미국의 것을 토대로 했으니까 당연히 타당화가 잘 되어 있다? 아닙니다. 이거 아직 타당화 검사가 완료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 다음 페이지에는 9개 적성 분야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GATB 일반 적성 검사요. 15개의 테스트가 있고요. 15개의 측정 시험이 있고요. 9개의 측정하고자 하는 분야, 9개 분야의 적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15개의 측정, 그 다음에 9개 분야의 적성, 15라는 숫자와 9라는 숫자 다 같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9개 분야의 적성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좀 편합니다. 첫 번째는 학력고사
시험에 나오는 게 두 개 있고요. 바로 수리 능력과 언어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손에 관련된 게 두 개 있어요. 손가락 정교성, 손의 재치. 공간에 관련된 게 두 개 있습니다. 공간 적성과 형태 지각, 그리고 첫 글자를 따서 사지 운동입니다. 사무지각, 지능, 운동 반응이요. 원래 1차 시험만을 위해선 요렇게 다 외울 필요까지는 사실 없는데, 이게 어차피 2차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공부하실 때 같이 공부해 두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9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거요. 과학적성 같은 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일반 사무직 근로자나 현장직 근로자를 뽑는 거예요. 뽑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성 같은 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무지각 검사, 사무지각 검사는요, 결국 명칭 비교 검사를 하는 거고요. 형태지각 검사는 실물이나 도해 또는 표에 나타나는 것을 세부적인 면까지 바르게 지각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이론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2200여 개의 필요한 모든 문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이론서와 문제집을 한 권으로 완성한 문제 기반 학습지입니다. 이 한 권만으로도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성격검사입니다. 대부분 자기보고식 검사,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시험 문제 풀듯이 하는 검사라는 뜻이에요. 자기보고식 검사고요. 실제 사용되는 검사는요. 다면적 인성검사, MMPI, 성격유형검사, MBTI, 16 성격요인검사, 16FP, 그리고 빅5가 있습니다. 빅5 성격 5요인 검사라고 합니다.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외향성, 호감성, 그리고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인 성격, 이렇게 5가지를 의미하고요. 시험 문제는 그게 아닌 것이 뭐냐 이렇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정서적 개방성, 이거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이지 남의 정서에 대해서 개방적일 이유 없습니다. 당연히 정서적 개방성 이거 오답이에요. 나머지는 봐도 오답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정확성, 공격성, 강인성, 지배성, 진취성, 도덕성, 남성성, 정확성 뭐 이런 것들이고요. 자, 결국은 요 5가지를 외우는 게 가장 키포인트인데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자, 성공하는 성격이란 결국은요. 기본을 지키는 성격이에요. 성실하고 정서적으로 안정해야 됩니다.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유리해요. 외향적이고 호감적입니다. 그리고 경험에 개방적이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다면적 인성검사 MMPI입니다. 다면적 인성검사 MMPI의 가장 큰 특징은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측정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검사 1차 목적이 정신과적 진단 분류예요. 그러니까 정상적 일반적인의 성격 검사로 완벽하게 적당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만들어진 방법도 결국 실제 환자들의 반응을 토대로 경험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제작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거 오답이에요. 경험적 제작 방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객관식 시험이에요. 그래서 객관적 검사 도구지만 결국 해석할 때는 임상가의 풍부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과적 진단 분류지만 일반적 성격 특성에 관한 것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검사에 타당성 척도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 검사자가 혹시 거짓말하지 않나 하는 그런 거짓말 척도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피검사자의 수검 태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게 필요한 이유 역시 마찬가지로 정신과적 진단 분류 때문이에요. 성격 유형 검사 MBTI입니다. 융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개발됐어요. 아들러 아닙니다. 아들러를 근거로 개발됐다. 오답입니다. 자기보고식 강제 선택 검사예요. 그러니까 사지선다형 시험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는 거예요. 스스로 풀어보는 거니까 자기보고식이고요. 사지선다형이니까 강제 선택 검사입니다. 네, 자기보고식 강제 선택 검사고요. 성격 유형을 알 수 있으니까 당연히 내담자가 선호하는 작업, 역할, 기능, 환경, 그 다음에 직업 대안 창출, 직업 장면 찾기, 직업 불만족 원인 탐색을 하는데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격을 네 가지 양극 차원으로 분류합니다. 외향형, 내향형, 감각, 직관, 사고, 감정, 판단과 인식. 요거 네 개 나오면 MBTI예요. 자, 이 중에서 외향성과 내향성, 그냥 한마디로 성격이에요. 이 사람이 내성적인 사람이냐, 외향적인 사람이냐 묻는 거고요. 그 내용은 당연히 그 사람의 일반적인 태도죠.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에 관련이 있는 거고요. 감각형과 직관형은 지각적 또는 정보 수집적 과정과 관련이 있는데 이 말이 너무 어렵죠. 결국은 외부에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정보 수집하는 과정, 외부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거를 지각하는 과정, 지각적 정보 수집적 과정에 관련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정보를 받아들일 때, 지각을 할 때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판단형과 지각형은 그래서 정보 수집 과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 오답이고요. 사고형, 감정형은 정보를 평가 판단하는 방식이에요. 정보를 평가 판단할 때 머리로 판단하는 사람 사고형이고요. 가슴으로 판단하는 사람 감정형이에요. 그래서 사고형, 감정형은 정보를 평가 판단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드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